깊은 밤 민두식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경채가 숨을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 약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약병을 꺼냈습니다. 혈압상승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두식의 약통을 열었습니다. 약들을 하나씩 꺼내 바꿔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백설이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네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민경채가 약을 모두 바꾸고 약통을 닫았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채는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공 실장과 마주쳤습니다. 공 실장,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저야말로 아가씨는요? 아버지 상태가 걱정되어서 잠깐 들렀어. 공 실장이 지나가고 민경채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어둠 속에서 백설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승리에 찬 미소였습니다. 민경채, 넌 이제 끝이야. 네 손으로 네 무덤을 판 거야. 백설이는 휴대폰을 꺼내 민경채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루시아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이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백미소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장현숙이 들어왔습니다. 루시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루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텔라, 이상한 우연이에요. 민세리와 우리 미소의 생일이 같아요. 똑같이 3월 15일이에요. 장현숙은 소파에 앉으며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상해? 세상에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세리를 볼 때마다 자꾸 미소가 떠올라요. 나이도 비슷하고 생일까지 같으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장현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 그럼 확실해질 거야. 안 돼요. 루시아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민세리는 민경채의 딸이에요. 우리 미소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루시아, 네가 민세리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있어. 처음에는 복수의 도구로만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은. 루시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격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니에요. 난 아직도 민세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민경채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요. 정말 그렇게만 생각해? 장현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제 민세리가 비품실에 갇혔다는 문자를 받고 네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나는 봤어. 그건 단순히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어. 루시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이마를 유리창에 기댔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세리를 볼 때마다 미소가 보여요. 미소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전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이건 배신이에요. 우리 미소에 대한 배신이라고요. 장현숙이 일어나 루시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루시아, 들어. 복수에 집중해야 해. 지금 네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져. 민세리에 대한 감정은 위험해. 그 애는 민경채의 딸이야. 네 딸을 죽인 그 여자의 딸이라고. 루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민두식의 비밀 금고에 접근해야 해. 회장님이 준 사장 권한을 이용하면 30년 전 사건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차갑고 단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복수가 우선이에요. 민세리 따위에게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장현숙은 루시아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확신이 아닌 의심을 읽어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루시아, 조심해. 모성애라는 건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민세리한테 감정이입하기 시작하면 복수는 실패할 수도 있어. 루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백미소의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소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흔들리고 있어.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문태경은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집중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오판술의 금고에서 훔쳐낸 문서들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루시아가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뭔가 찾으셨어요? 문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루시아 씨, 이것 좀 보세요. 30년 전 저희 아버지와 민두식 회장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루시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문서를 훑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 계약서예요. 그런데 날짜가 이상해요. 한경수 부부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문태경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오판술이 한경수 씨에게 빌려준 돈의 차용증입니다. 액수가 10억입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죠.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오판술을 이용해서 한경수 씨를 압박했군요. 돈을 갚지 못하면 기술을 넘기라고. 하지만 한경수 아버지는 거부하셨습니다. 문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조필두가 증언하려던 것이 바로 이거였군요. 문태경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필두 씨 살해와 관련된 정황 증거입니다. 민두식 회장의 손수건이 현장에서 발견됐고 민두식 회장의 비밀 계좌에서 박만호 형사에게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루시아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문태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루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비밀 서재에 금고가 있어요. 사장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거기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루시아 씨. 민두식 회장이 눈치채면 해야 해요. 루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부모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우리 미소의 복수를 완성하려면 이 증거가 필요해요. 그날 밤 루시아는 민두식의 서재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민두식이 그녀에게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경수 부부의 사진이 첨부된 문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야. 문서에는 도원실업 기술 탈취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친필 서명과 오판술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사고 처리 완료 보고서라는 문서도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휴대폰으로 모든 문서를 촬영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승리감이 뒤섞였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시아는 재빨리 서류를 원래대로 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그녀는 서재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태경과 루시아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찾았어요. 루시아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한경수 부부 기술 탈취 계획서와 사고 조작 지시서예요. 민두식 회장과 오판술의 서명이 다 있어요. 문태경은 사진들을 확인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루시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본부장님, 문제가 있어요. 이 증거를 지금 공개하면 민두식 회장이 감옥에 갈 거예요. 그러면 민강 유통도 큰 타격을 입어요.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되는 계획도 무산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두식 회장이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하실 겁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거니까요.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복수는 가까워졌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회장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루시아가 급히 달려와 민두식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약 가져올게요. 루시아. 민두식이 힘겹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요즘 자꾸 이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루시아는 재빨리 민두식의 약을 가져와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민두식은 약을 삼키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조금 나아지세요? 그래. 민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시아, 자네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어. 루시아는 민두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해요. 요즘 너무 자주 쓰러지세요. 병원은 싫어. 민두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들은 맨날 수술하자고만 해. 난 그럴 시간이 없어. 하지만 루시아. 민두식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뇌동맥류 후유증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 루시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획보다 빨리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민두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착해.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내 자식들과는 비교도 안 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루시아, 내가 죽으면 민강 유통을 자네한테 물려주고 싶어. 루시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계획대로였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진심이야. 민두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너무 잔인해. 민수정과 민지섭은 무능해. 민세리는 아직 어려. 하지만 자네는 달라. 자네는 능력도 있고 인간미도 있어. 루시아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있어. 민두식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야말로 민강 유통을 이끌 유일한 사람이야. 내일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다시 쓸 거야. 루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 미안해? 민두식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이에요. 민두식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자네라면 믿을 수 있어. 그날 밤 루시아는 미소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복수를 완성할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진심 어린 믿음이 그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수와 양심 사이에서 루시아는 괴로워했습니다. 민경채는 사장실에서 김선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루시아한테 회장 자리를 물려준다고. 김선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민 회장님께서 내일 변호사를 부르실 예정이고요. 유언장을 수정하신답니다. 민경채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여우 같은 년이 와서 몇 달 만에 내 자리를 빼앗는다고. 진정하세요, 사장님.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김선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민경채는 김선재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방법?
유언장에 아직 사장님이 회장 대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민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 민경채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선재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민 회장님의 건강이 얼마나 나쁜지.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선재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수정하기 전에 돌아가신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민경채는 김선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악마와 천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아버지를... 아니요. 김선재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김선재는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혈압상승제입니다. 모양이 회장님 혈압 강화제와 똑같아요. 만약 이걸로 바꿔치기 하면... 민경채는 약병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약병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를... 뇌동맥류 환자에게 혈압상승제는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회장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민경채는 약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난 세월의 원망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 루시아에 대한 편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냉정함. 김변, 이거 정말 괜찮을까? 선택은 사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사장님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날 밤 민경채는 민두식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두식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탁자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는 민두식의 약통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약통을 열고 안에 약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혈압상승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채는 황급히 약통을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공 실장과 마주쳤습니다. 공 실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 실장,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저야말로 아가씨는요? 아버지 상태가 걱정되어서 잠깐 들렀어. 공 실장은 아무 말 없이 민경채를 지나쳐갔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공 실장이 무언가를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깊은 밤 민두식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신음하며 침대 옆 탁자의 약통을 더듬었습니다. 머리가... 그는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두식은 가슴을 움켜쥐며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루시아. 복도에서 인기척을 듣고 루시아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민두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루시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그녀는 민두식을 부축하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버티세요. 민두식은 루시아의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루시아. 미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곧 응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민두식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루시아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민두식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루시아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곧 민씨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루시아 아버지 상태가 어때? 아직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 중이에요. 민수정과 민지섭도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제가 부인입니다. 루시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환자분이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수술 중인데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환자분 약을 확인해 보니 혈압 강화제가 아니라 혈압상승제가 들어있더군요. 루시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약이 바뀌었다고요? 네. 뇌동맥류 환자에게 혈압상승제는 치명적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을 바꿔치기 한 것 같습니다. 루시아는 약병을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정밀 분석 부탁드려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민경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루시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님이 약물 투여로 쓰러지셨어요. 당연히 조사해야죠. 문태경이 도착했습니다. 루시아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문태경은 즉시 병원 보안팀에 연락해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루시아 씨, 약병에서 지문을 채취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본부장님. 민경채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김선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변, 큰일 났어. 약 바꾼 게 들통났어. 진정하세요, 사장님. 일단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경채는 주저앉았고 민수정은 오열했습니다. 민지섭은 벽에 기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루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루시아 씨, 괜찮으세요? 루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안도감, 죄책감.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민강 유통을 둘러싼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거물 민두식의 죽음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고 기자들은 입구에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상주석에는 민씨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건조했습니다. 큰언니, 울지 마. 민세리가 민경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채는 민세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민수정은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유산 분배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지섭과 오자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시아는 영정 사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두식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그녀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두식에 대한 증오와 동시에 그가 보여준 신뢰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문태경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는 루시아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루시아 씨, 약물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혈압 강화제가 아니라 혈압상승제였습니다. 그리고 약병에서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누구 거예요? 문태경은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민경채 것입니다. 루시아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리고 CCTV에도 찍혔습니다. 민경채가 회장님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요. 루시아는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민경채는 여전히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장례가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된 후에 움직여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세리가 루시아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루시아는 민세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세리야, 울지 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난 아빠한테 잘해드리지도 못했는데. 루시아는 민세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민세리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세리를 사랑하셨어. 세리도 잘 알잖아. 엄마는 슬프지 않아? 루시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슬퍼. 엄마도 많이 슬퍼.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민두식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민경채는 김선재와 비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변 약 바꾼 거 들통났대. 알고 있습니다. CCTV에도 찍혔고요. 어떻게? 난 죽었어. 진정하세요. 일단 유원장부터 공개하고 회장 대행 자리를 확보하세요. 그러면 경찰도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정말? 네.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민경채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들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 3일째 아침 모든 조문이 끝나고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민두식의 관은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민씨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루시아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완성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민두식은 떠났지만 민경채와 김선재 그리고 민강유통에 남아있는 악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일어서서 화장터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민강유통 본사 대회의실에는 민씨 가족들과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원장 공개 시간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경채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선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변 시작해. 김선재가 일어나 유원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고 민두식 회장님의 유원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나 민두식은 본 유원장을 통해 나의 재산과 민강유통의 경영권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민수정과 민지섭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민경채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첫째, 민강유통의 경영권과 나의 보유 주식 35%는 나의 아내 루시아에게 양도한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김선재는 당황하며 유원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둘째, 민경채에게는 민강유통 주식 5%를 상속한다. 셋째, 민수정에게는 주식 3%를 상속한다. 넷째, 민지섭에게는 주식 2%를 상속한다. 다섯째, 민세리에게는 주식 3%와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을 상속한다. 민경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회장 대행이라고 했잖아. 김선재는 유원장을 뒤적이며 찾아봤습니다. 여기 있어야 하는데. 뭐가 있어? 회장 대행 조항이 없습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에게 달려가 유원장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확인하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가짜야. 누가 조작한 거야? 루시아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유원장이에요. 말도 안 돼. 아버지는 나한테 회장 대행을 맡긴다고 했어. 그건 예전 유원장이었어요. 루시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치매 연기를 하시던 기간에 유원장을 다시 쓰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모든 걸 맡기신다고 하셨죠. 민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던 유원장은 뭐야?
가짜였죠. 회장님께서 일부러 가짜를 만들어 두셨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려고요. 민경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 인연이 아버지를 속여서 유언장을 바꿨구나. 속인 게 아니에요. 루시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딸 대신 저를 선택하신 거죠. 이 여우 같은 년. 민경채가 루시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비들이 재빨리 민경채를 제지했습니다. 민경채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라고. 저 여자 죽여버릴 거야. 루시아는 민경채를 내려다보며 냉소를 띄었습니다. 민경채 씨, 진정하세요. 이제 저는 민강유통의 회장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경채는 경비들에게 끌려나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건 안 끝났어. 절대 안 끝났다고. 회의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회장 자리에 앉으며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민강유통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협조하실 분은 남아주시고 그렇지 않을 분은 나가주세요.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문태경이 루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루시아 씨,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본부장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민경채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그녀의 죄를 세상에 밝힐 때가 왔어요.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의 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방은 엉망이었습니다. 책상이 엎어져 있었고 꽃병이 깨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김선재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일단 유언장의 진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민경채는 김선재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용이야? 루시아가 이미 다 준비해둔 거잖아. 그때 루시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유롭게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민경채 씨, 방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리 좀 하세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 집인데 왜 제가 못 들어와요? 루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루시아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김선재가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안 됩니다. 루시아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민경채 씨, 궁금하시죠? 제가 어떻게 유언장을 바꿨는지. 말해봐. 간단해요. 회장님께서 치매 연기를 하시던 기간에 진짜 유언장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가짜를 넣어뒀죠. 당신이 믿었던 유언장은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버전이었어요. 민경채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네, 회장님은 이미 저를 후계자로 정하셨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아무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이 여우 같은 년. 넌 처음부터 아버지를 속였어. 루시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속인 건 누구예요? 회장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사람은 누구죠? 라이브 커머스에서 저를 죽이려고 해물탕을 먹인 사람은 누구예요? 민경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루시아가 일어나 민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의 약을 바꿔치기 한 사람도 당신이죠?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혈압 강화제를 혈압 상승제로 바꿨다는 것도, CCTV에 찍혔다는 것도, 약병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다는 것도요. 김선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루시아는 김선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아직도 민경채 씨 편을 들 거예요?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약을 구해온 사람이 당신이라는 거 다 알아요. 약국 CCTV에도 당신이 찍혔어요. 김선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루시아는 다시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민경채 씨, 당신은 끝났어요. 아버지를 살해한 살인자. 그게 당신의 정체예요. 민경채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난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냥 유언장 바꾸는 걸 막으려고 했을 뿐이야. 변명은 경찰에 하세요. 루시아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민경채 씨. 저는 백설이에요. 당신이 죽인 백미소의 엄마. 4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어요. 이제 당신도 제 딸이 느꼈던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될 거예요. 민경채는 충격에 빠져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루시아가 왜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는지, 왜 민강 유통에 들어왔는지 모든 것이 복수였던 것입니다. 백설이. 루시아는 냉소를 띠며 방을 나갔습니다.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태경은 약물 분석 결과 보고서와 CCTV 영상을 들고 루시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루시아의 사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루시아 씨,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문태경이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약물 분석 결과입니다. 민 회장님께 투여된 약은 혈압 강화제가 아니라 혈압상승제였습니다. 그리고 약병에서 민경채 씨의 지문이 선명하게 검출됐습니다. 루시아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CCTV는요? 여기 있습니다. 문태경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민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민경채가 민두식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약 10분 후 그녀가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공 실장과 마주치는 장면까지. 공 실장도 목격했군요. 네. 공 실장한테서 증언을 받았습니다. 민경채 씨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나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루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본부장님,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경채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민강 유통은요? 문태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격이 클 겁니다. 회장 딸이 회장을 살해했다는 스캔들은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죠. 루시아는 고민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하면 민강 유통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문태경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강 유통이 타격을 입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루시아는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단호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정말 올곧은 분이에요. 그냥 제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루시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경찰에 고발하겠어요. 민경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루시아 씨. 루시아는 백미소의 사진이 든 로켓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이제 끝낼 거야. 민경채는 네가 받았던 고통을 똑같이 받을 거야. 그날 오후 문태경과 루시아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형사과장을 만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건이군요. 형사과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민두식 회장 살해 사건이라. 이거 언론에 나가면 난리가 나겠는데요. 그래서 조용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철저히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안 할 수가 없죠. 형사과장은 민경채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루시아 씨, 이제 민경채는 끝입니다. 네, 본부장님. 하지만 아직 김선재가 남았어요. 김선재도 공범이니 함께 처리될 겁니다. 루시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저녁 경찰이 민경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경채는 체포영장을 받고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놓으라고. 난 안 했어. 내가 아버지를 죽일 리가 없잖아.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민경채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민강유통 회장 딸 친부 살해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루시아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미소는 돌아오지 않았고 민두식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김선재가 남아있었고 민강유통을 완전히 정화해야 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민경채는 형사들의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경채 씨, 사건 당일 밤 민두식 회장님 방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말했잖아요. 아버지 상태가 궁금해서 잠깐 들렀던 거예요. 그럼 왜 약병을 만졌습니까?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민경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난 그냥 약이 제대로 있나 확인했을 뿐이에요. 확인만 했다고요? 그럼 왜 약병에서 혈압상승제가 나온 겁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바꿔치기 한 거겠죠?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경채 씨,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민경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선재가 변호사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제 의뢰인과 단독 면담 시간을 주십시오. 형사들이 나가고 김선재와 민경채만 남았습니다. 김변, 나 어떡해? 민경채가 울먹였습니다. 일단 끝까지 부인하세요. 증거가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직접 목격자가 없으면. 공 실장이 봤어. 민경채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공 실장이 내가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분명 뭔가 의심했을 거예요. 김선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런. 공 실장을 어떻게든 회유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 실장은 이미 루시아에게 회유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조사실에서 형사들에게 그날 밤의 일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민경채 아가씨가 회장님 방에서 나오실 때 손에 뭔가를 쥐고 계셨어요. 그게 약병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네. 저는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회장님 약병 정도는 제가 눈 감고도 알아요. 그럼 민경채 씨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걸 직접 목격하신 겁니까? 공 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방에서 나오실 때 약병을 쥐고 계셨고 다음 날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요? 며칠 전에 김선재 변호사님이 아가씨한테 약 이야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김선재도 소환했습니다. 김선재는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민경채를 면회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김변, 너 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저도 살아야죠. 이 배신자, 네가 약을 구해준 거잖아. 너도 공범이야. 김선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약을 구했다는 증거요? 약국 CCTV는 이미 삭제됐어요. 그리고 제 지문은 약병에 없어요. 모든 건 사장님이 혼자 한 일이에요. 민경채는 경악했습니다. 너 처음부터 날 배신할 생각이었구나. 아니에요. 사장님이 실패할 줄 몰랐죠. 그런데 실패하셨잖아요. 이제 저는 살아남아야 해요. 김선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제 사장도 아니시죠. 그냥 살인자 민경채. 민경채는 분노로 떨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한편 루시아는 공 실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님, 잘하셨어요.
이게 약속한 금액이에요. 루시아는 수표를 건넸습니다. 공 실장은 수표를 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결국 배신한 거잖아요. 배신이 아니에요. 루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민경채는 살인자예요. 그녀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공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큰아가씨는 선을 넘으셨어요. 며칠 후 검찰은 민경채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고 공 실장의 증언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민경채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루시아는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경채의 몰락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선재뿐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구속된 후 그는 조용히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노크 소리가 들리고 루시아가 들어왔습니다. 김선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루시아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루시아는 소파에 앉으며 김선재를 바라봤습니다. 거래를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거래요? 네. 민경채를 배신한 것처럼 저한테도 협력하세요. 그러면 과거 비자금과 분식회계권은 묻어드릴게요. 김선재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죠? 간단해요. 민강유통의 불법 행위들을 증언하세요. 그리고 제 편에 서세요. 김선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루시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절할게요. 네? 제가 수락했는데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배신자는 언제든 다시 배신하니까요. 루시아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비자금 횡령 증거예요. 지난 10년간 민강유통에서 빼돌린 금액이 300억이 넘더군요. 김선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주연아가 훔쳐줬어요. 당신이 가방에 넣어두신 서류요. 기억나세요? 김선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루시아, 당신. 그리고 이건 미소 사건 은폐 증거예요. 루시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증인들을 회유하고 경찰을 매수한 기록이 다 있어요. 그건 민경채 지시였어요. 그래요? 그럼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세요. 루시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공범이에요. 김선재는 루시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2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백설이는 피하지 않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인생은 네가 망친 거야. 16년 전에 나를 버렸을 때, 미소를 버렸을 때 네 인생은 이미 끝난 거야. 김선재는 백설이의 목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며 문태경이 들어왔습니다. 김선재. 문태경이 김선재를 밀쳐냈습니다. 김선재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루시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본부장님. 백설이는 김선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김선재, 넌 미소의 아버지였어. 하지만 너는 그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어. 이제 너도 벌을 받을 때가 왔어. 백설이는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태경이 서류를 주워 김선재에게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건 경찰에 제출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다음 날 경찰이 김선재를 소환했습니다. 비자금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였습니다. 김선재는 변호사였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김선재는 형사들의 추궁을 받았습니다. 김선재 변호사님, 이 계좌들이 당신 명의 차명 계좌가 맞습니까? 그리고 이 문서들은 백미소 사건 은폐와 관련된 증거인데 설명 좀 해주시죠. 김선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형사들은 김선재를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민강유통법무팀장 김선재 횡령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백설이는 집에서 미소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민경채도 김선재도 모두 벌을 받았어. 이제 엄마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백설이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미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설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정과 민지섭이 루시아의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루시아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이 들어오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분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새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루시아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잘못했다고요? 무엇을요? 민지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회장님을, 아니 새엄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경채랑 김선재가 구속돼서 불안해진 거예요? 민수정은 루시아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경채만 따라다니며 회장님을 괴롭혔잖아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루시아는 두 사람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용서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알아요. 저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하지만 저희도 민강유통의 일원이에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루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하겠습니다. 민지섭이 급히 말했습니다. 첫째, 과거 민강유통의 불법 행위들을 모두 증언하세요.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상세히 말이에요. 민수정과 민지섭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알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회사 정화에 적극 협력하세요. 제가 민강유통을 깨끗한 회사로 만들 거예요. 그 과정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내쫓을 거예요. 민지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회장님. 루시아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감사팀과 협조해서 과거 비리 건들을 정리하세요. 은폐하지 말고 모두 드러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이 나가고 루시아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태경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루시아 씨, 민수정과 민지섭을 만나셨군요. 네. 두 사람은 살려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민경채의 꼭두각시였으니까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들의 협조가 있으면 민강유통 정화가 더 수월할 겁니다.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민강유통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축하합니다, 루시아 씨. 루시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에요. 루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문태경은 루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소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루시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정과 민지섭은 약속대로 감사팀에 협조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민강유통이 저질렀던 불법 행위들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하청업체 착취, 직원 부당해고, 탈세, 뇌물.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루시아는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민강유통, 과거 비리 스스로 밝히고 피해 배상이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는 회장으로서 민강유통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식적인 회장 취임식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강유통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임직원과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회장 취임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루시아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민강유통 신임 루시아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루시아는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강유통 신임 회장 루시아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랑스럽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루시아는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민강유통은 지난 30년간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청업체를 착취했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으며 탈세와 뇌물로 성장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루시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도원실업의 한경수 부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기술을 탈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저는 오늘 밝힙니다. 문태경이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시아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경수 씨와 그의 아내는 민두식 전 회장과 오판술의 공모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은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 회사의 문태경 본부장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문태경이 일어나 루시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강유통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사는 앞으로 한경수 씨 가족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루시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민강유통은 또 다른 죄를 저질렀습니다. 백미소라는 어린 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미소는 민세리와 시비가 붙었고 민세리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미소를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민강유통은 돈과 권력으로 이 사건을 은폐했고 오히려 미소를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청중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소는 견디지 못하고 이 회사 사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요. 루시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백미소는 제 딸이었습니다. 저 루시아는 백설이입니다. 미소의 엄마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언론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민강유통에 들어와 민경채와 김선재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루시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민강유통을 깨끗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다시는 백미소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민강유통을 정의롭고 투명한 회사로 바꾸겠습니다. 그때 민세리가 객석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세리는 루시아를 꼭 안았습니다. 루시아도 민세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세리는 오열했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문태경이 단상으로 올라와 두 사람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곧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를 안은 채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소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스텔라가 미소의 사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너를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 이제 엄마는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루시아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미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루시아는 미소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늦었지?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약속을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 엄마도 이제 너를 놓아줄게. 루시아는 미소의 사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태경과 민세리, 스텔라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민강유통을 새롭게 만들어야죠. 네 사람은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미소야 사랑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하늘에서 행복해. 그렇게 백설이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루시아는 이제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